이야기가 될지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집쟁이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역시나 11시 이쯤 되면 또 족발이 땡기고 귀신의 족발이 땡기는 거죠. 그렇죠. 어제 그렇죠. 먹었죠. 어제 드셨구나. 이 시간대쯤에. 누군가가 진짜 이거를 듣고 귀신의 족발이라는 족발집을 한번 차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홍보 제대로 할 텐데. 광고 주십니까? 주죠. 아니, 진짜 그 간판 자체를 귀신의 족발로 지었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용기거든요. 궁금해서라도 갈 것 같아. 여기 왜 귀신이지? 하고. 제가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예. 한번 나중에 차리실 생각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집쟁이님께서 해주실 이야기가 그냥 뭔가 주제를 물어보기보다는 바로 한번 가보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바로 외쳐봅니다. 좋죠. 귀신의 족발입니다. 귀신의 족발입니다. 오늘 제가 해드릴 이야기는 짧은 이야기, 긴 이야기 하나인데 일단 처음에 들려드릴 이야기는 토지 개발 현장 이야기예요. 가끔 토지 개발 현장에서 땅을 파다 보면 연고를 알 수 없는 관이 하나씩 발견되기도 해요. 예. 이제 제가 이 이야기를 듣게 된 건 저희 아버지와 함께 저녁 식사 자리에서 업체분들과 저희 아버지가 이제 어릴 적 일을 배우시며 겪었던 이야기를 서로 다 이렇게 막 주고받고 하시면서 했던 이야기를 제가 들었는데 거기에 계셨던 어떤 토목 업체 사장님의 이야기예요. 예. 지역은 자세히 기억이 안 나는데 토지 개발 현장에 그분 집안 회사가 토목 사업을 하고 계셨는데 공사 입찰을 받으셨대요. 그래서 많은 장비들이랑 인력을 투입해서 착공을 시작을 했는데 산도 깎고 좀 큰 언덕도 깎고 이렇게 하나씩 깎아 내리면서 일을 하고 있던 어느 날에 크레인 장비 기사님이 일을 하시단 말고 지금 이걸 말씀을 해주셨던 그 사장님한테 찾아오셨대요. 제가 이전에도 말씀 한번 드렸지만 토목 현장에서 사용하는 포크레인이나 중장비들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큰 장비들이 있어요. 근데 개발 현장이 좀 컸다 보니까 장비 사이즈도 장난이 아니었는데 그 기사님이 산 중턱에서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땅을 어느 정도 파다 보니까 웬 나무 판자가 하나가 보이더래요. 그래서 이제 그걸 살살 이렇게 흙을 조금씩 포크레인으로 걷어보니까 관이 한 짝이 나왔다고. 딱 봐도 관이니까 이걸 열어보지도 않고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하다가 이거를 말을 해야겠다 해서 찾아오셔가지고 그 사장님한테 현장 가서 좀 보셔야겠다라고 말을 하셨대요. 그래서 사장님이 이제 기사님을 따라 올라가셨고 관이 발견된 구덩이를 보니까 정말 관 하나가 땅에 묻혀 있었고 이제 그거를 한참 고민하시던 때 지금은 절대 그렇게 일을 진행을 할 수는 없는데 이게 몇십 년 전의 일이에요. 조심스럽게 포크레인으로 관 주변을 일단 판 다음에 관을 걷어 올리셨대요. 관에 걷어 올리고 일단 보관하기 좋은 다른 곳에 포크레인으로 집어다가 놔두고 경찰에 신고를 하자고 하셔서 기사님이 아니 이런 거 나 원래 안 한다. 되게 찝찝한 일이다고. 대신 내가 이거 해줄 테니까 밤에 술 한잔 사주라. 이렇게 이제 웃으면서 작업을 승낙을 하셨대요. 네. 그렇게 관 주변을 서서히 파던 중에 장비 일부분에 관이 긁힌 거예요. 긁혔는데 포크레인으로 관이 긁혔다는 거는 제가 전에 말씀드렸는데 포크레인 큰 거는 돌도 찢어버려요. 돌을. 예. 근데 살짝 긁혔다는 그 표현이 관에는 구멍이 생길 정도에 긁힌 거예요. 살짝 구멍이 생겼는데 이상하게 오래된 관처럼 보이는데 나무 상태는 또 썩 그렇게 오래된 것 같지도 않고 근데 뚫린 구멍에서 물이 그렇게 나오더래요. 물. 네. 원효대사 뭐 해골물 이런 게 아니라 정말 물이 나오더래요. 예. 원래 이제 사람이 부패를 하게 되면 신체에서 좀 뭔가 물 이런 수분이 나온다고는 하지만 오래되어 보이는 관에서 물이 나오는 게 이상하잖아요. 이게 비가 온 것도 아니고. 그래도 이제 그런 일부분에 신경을 쓸 겨를이 없기 때문에 그냥 뭐 물이 나오건 어쩌건 신경을 안 쓰고 그냥 관 드러내고 구덩이를 계속 파기 시작했대요. 근데 또 하나 신기한 게 관이 있던 그 자리에는 딱 관 사이즈 맞춰서 흙이 썩어가지고 토양이 검정색으로 그냥 싹 변해 있었대요. 그 부분만. 악취도 엄청나고 썩은 흙은 색깔이 검정색이면서도 약간 녹색을 띠기도 하고 냄새가 엄청 심한데 그분은 포크레인 안에서 일을 하는데 그 냄새가 나더래요. 일단 그런 흙은 다시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구덩이 자체를 더 깊게 파서 이제 거기서 나온 흙들은 따로 버리시고 그 이후에 경찰서에 신고를 하셨대요. 경찰서에서 나와서 일단 관에 대해서 처리를 해주시겠다고 하고 그 관을 가져가시고 경찰서에서
어디로 갔는지 몰라요, 그 관이. 그리고 그 구덩이를 판 이유는 전봇대를 매립하기 위해서 콘크리트 큰 기둥을 먼저 묻는데 그 기둥을 묻기 위해서 구덩이를 팠었대요. 예. 그렇게 관도 경찰에 신고를 해서 이동까지 시키고 별 사건 없이 무난하게 공사가 진행되고 있던 중에 이제 이상한 일이 발생하게 돼요. 워낙 큰 현장이고 장비나 이런 연장들이 값어치가 많이 하다 보니 야간에 경비원들을 채용을 해서 쓰기도 하는데 야간 근무를 하고 있던 경비한테 연락이 왔대요. 예. 현장에 머리 벗겨진 사람이 자꾸 전주 주변을 서성이고 들락날락거리고 전봇대를 오르락내리락 하더래요.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는데 정확하게는 아직 전봇대 설치까지만 하고 전기 이런 걸 안 했기 때문에 타고 올라갈 수 있는 것도 없어요. 예. 근데 그거를 오르락내리락 하다가 주변 왔다 갔다 서성이다가 다시 오르락내리락. 그걸 본 경비가 아 이거 저러다 사람 사고라도 날까 겁난다. 그리고 또 현장에 경찰들이 들락거리면 안 되니까 일단 오실 수 있는 대로 빨리 좀 오셔서 조치를 부탁한다고 사장님한테 연락을 했대요. 네. 그런 내용을 전달받고 사장님이 현장에 도착했는데 실루엣을 보니까 웬 할아버지처럼 보인 사람이 어슬렁어슬렁 주변을 배회하다가 정말 경비원 말처럼 갑자기 전봇대를 오르락내리락 하더래요. 막 올라가고 내려가고 자유롭게. 그래서 이제 현장에서 일단 저 사람을 내보내야 된다. 그때까지 귀신이라 생각을 안 했고. 왜냐면 현장이 저렇게 사고 나면은 좋을 일이 없으니 그래서 경비랑 같이 가셨대요. 가까이 가서 보니까 이게 사람 살점이 여기저기 막 뜯어져 있고 어떤 데는 살이 붙어 있고 어떤 데는 안 붙어 있고 막 약간 부패된 그런 상태처럼 보인 사람이 있었는데 이게 딱 보자마자 느꼈대요. 아, 저 사람 아니다. 저 사람 아니고 이거 분명히 현장에 뭐가 꼈다. 왜냐면 뭐 나무도 그렇고 뭐 돌도 그렇고 이게 신이 어디 들어갈 수 있지 모르니까 처음에 무슨 이유 때문인지도 모르고 아 이게 뭐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일단 경비랑 그 현장을 빠져나오셨대요. 지키고 이런 걸 떠나서 산 사람이 우선이니까 빠져나와서 이제 아 이 현장이 좀 잘 되려나 보다 귀신도 나오고 이러는데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을 하고 있던 중에 그날 작업을 하셨던 포크레인 기사님한테 연락이 오더래요. 그분이 이제 김 무슨 사장님인데 김 사장 나야 자네 괜찮나? 왜 그러시냐고. 나는 자꾸 그때 공사하고 나서부터 이후로 자꾸 헛것이 보이고 그게 남잔지 여잔지도 모르겠는데 그냥 하얀 헛것이 보이고 꿈에는 자꾸 어떤 영감이 자꾸 자기 포크레인에 매달려 있대요. 내려오라 그래도 안 내려오고 아무리 흔들고 포크레인을 꿈속에서 움직여도 포크레인에서 내려오질 않더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 그때 내가 거절을 했어야 됐는데 괜히 건드렸다고. 길거리에 심어져 있는 나무도 함부로 건드는 게 아니라는데 땅에 묻혀있는 관을 내가 걷었다. 난 뭔가 지금 일이 생길 것 같다고 나도 주변에 수소문을 해서 좀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볼 테니 김 사장도 좀 도와달라고 이렇게 말을 하더래요. 개발 현장 큰 곳 같은 경우는 가끔 현장에 무당을 초청을 해요. 현장 잘 되라고 구슬 하기도 하는데 그 개발 현장이 제가 꽤나 컸다 그랬잖아요. 그 현장 역시 무당을 불러서 현장이 잘 되게 해달라는 구슬 걸렸대요. 이미 공사 시작하기 전에. 그래서 뭐 다른 무당 알아보기에 그냥 우리 행사해줬던 무당에게 구조 요청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무당에게 연락을 하고 상황 설명을 해서 무당을 불렀어요. 근데 이제 무당이 현장에 딱 오자마자 저 전봇대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맞다. 내가 말씀드린 전봇대가 저기다. 근데 그 전봇대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 있고 위치를 설명해 주지도 않았는데 그걸 딱 찝어서 말하더래요. 저거지. 와. 그러면서 김 사장한테 하는 말이 저기서 뭐 뺐냐고. 뭐 뺐어요? 물어보니까 이게 뭐 뺀 게 없잖아요. 이제 단순하게 뭘 뺐지? 내가 뭘 뺐다는 걸까 하다가 아 포크레인으로 땅을 파다가 관이 나와서 그냥 마음대로 빼놓고 경찰에 신고하고 처리까지 다 했다. 예. 또 그게 이상이 된 거냐? 그러니까 부당이 일단 기다려봐라. 기다려보고 내가 다녀오겠다고 하고서 그 전봇대로 가더래요. 예. 한참을 주변에서 서성을거리고 막 전봇대도 만졌다가 땅에도 앉았다가 막 혼자 어떤 걸 하더니 내려와서 하시는 말이 임종 후에 제대로 된 과정을 거치지 못하고 그냥 허술하게 관에 묻힌 채로 무덤 하나 제대로 만들지도 못하고 그냥 그렇게 돌아가시고 나서 집도절도 없는 오갈도 없는 영으로 보인다. 근데 영이 말을 제대로 못해. 내가 보니까 살아있었을 때 건강한 사람은 아니고 아마 장애인이지 않았을까 싶다고. 근데 분명히 묻혔을 때는 이렇게까지 안 늙었는데 이 사람이 혼자 어디 올라가지 못하고 계속 영이 늙었나 보다. 그래서 김 사장이 하는 말이 아니 귀신도 늙냐고. 그러니까 무당이 하는 말이 아니 세상에 귀신이 있는데 귀신은 늙으면 안 되냐.
세상에 귀신이 있다는 존재도 신기한데 그 귀신은 늙으면 안 되는 거냐고.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지금부터 내가 하는 얘기 잘 들어라. 갈 곳 없는 영감의 묘를 너네가 걷어버렸으니 그 영감은 자꾸 그 자리에 맴돌고 자기가 자고 있던 거기에 전봇대가 들어가 버렸는데 그래서 전봇대에 올라타고 나름 혼자 시위를 하고 있는 거다. 응? 근데 내가 말했잖아. 장애가 있었던 사람 같다고. 나쁜 사람은 아니다. 나쁜 사람이었으면 너네 분명히 벌 받았고 그 관을 거둔 포크레인 기사는 정말 큰 벌 받았을 거라고. 공사하다가 우연히 발견된 관이지만 니네가 멋대로 관을 옮겨서 저 영감이 지금 되게 심통이 났다. 그러니 너랑 포크레인 기사랑 해서 집에서 안 쓰는 소미불 하나랑 그리고 내가 알려준 음식이랑 술이랑 사서 구덩이 하나만 파달라. 예. 그래서 나한테 연락을 해 라고 하셨대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날 그 무당이 시킨 대로 구덩이를 파고 준비하라는 걸 다 준비해 놓고 무당에게 전화를 걸었대요. 준비 다 됐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무당이 하시는 말이 현장에서 쓰는 나무 파판 같은 걸로 단단하게 나무 박스 하나 만들어라. 정말 양지 마르고 이런 좋은 땅에 구덩이를 하나 파서 판자로 만든 관처럼 생긴 걸 넣고 내가 준비한 거를 다 놓고서 나한테 전화를 해라. 이렇게 말을 하셨대요. 예. 그래서 정말 이제 합판으로 간단하게 관 비슷하게 만들고 이불을 깔고 주변에 제사상을 차렸대요. 그러고 나서 이제 무당을 불렀는데 하늘로 올라가게 하는 게 그게 천도제인가요? 맞아요. 천도제가 그런 거죠. 천도제가 하늘로 올려보내는 건데 예. 이 사람은 하늘에 올려보내는 게 아니라 그냥 쉽게 생각해서 뭐 사람의 집을 이사해 주는 것처럼 왜냐면 해가 되는 영이 아니고 어차피 올라가도 갈 곳 없는 영감일 것 같아서 그냥 너 편한 자리에 그냥 여기서 평생 살고 사람한테 피해 주지 말아라 라는 식으로 죄를 올렸대요. 오, 그건 또 뭘까? 네. 그러게요. 저도 이제 뭐 들었던 이야기라 어른들이 술자리 하면서 자기의 옛날 이야기하면서 약간 과장이 될 수도 있고 없고는 물 자유니까 그건 진실은 몰라요. 이제 이야기해줬던 거는 그렇게 무당이 죄를 올리고 나서 구덩이에 있던 관이랑 이런 걸 태웠대요. 태우고 나서 신기하게 딱 그때부터 장비 기사님 꿈에 영감이 딱 나왔대요. 그날 죄를 올린 날. 예. 영감님이 나오더니 그날 꿈에는 항상 매달려 있던 그 할아버지가 포크레인이 아닌 자기 앞에 서서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먹지 못하겠는데 쉴 새 없이 계속 고맙다는 것처럼 인사를 하고 그러더니 그냥 땅으로 쑥 꺼지시더래요. 오. 그 다음부터 꿈에 나온다거나 이제 경비나 다른 사람들 눈에 헛것이 보인다거나 그런 건 없었고 거기에 리조트가 들어섰는데 정말 대박이 났어요. 결국 잘 됐어요, 이야기는. 또 이제 그분이 하는 말이 뭐 세상만사 뭐 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닌데 정말 건들 게 있고 안 건들 게 있는데 이게 건드려야 될 건지 안 건드려야 될 건지 긴가민가하면 건드리지 말아라. 그런 말을 해주셨어요. 네. 어떻게 보면 거기에 뭔가 묶여있던 갈 곳 없는 영혼을 그렇게 그쵸, 좀 그쵸. 달래주고 그러니까 오히려 더 잘 됐었다. 이런 거네요. 그치, 살짝 무서울 뻔 하다가 어쨌든 조금 마무리는 따뜻하게 됐는데 뭐 그렇잖아요. 사람한테 그럼요. 해를 주는 귀신이 있고 또 도움이 주는 귀신도 있고 해도 도움도 안 되는 귀신이 있고. 그리고 또 이런 공사 현장이나 건설 현장에는 또 이런 경우도 꽤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다음에 직업에 관련해서 뭐 이야기해드릴 게 더 많은데 착한 귀신은 이번이 처음이자 마지막일 것 같아요. 네. 잠깐만. 착한 귀신의 이야기는 이제 끝이다. 네, 드문 것 같아요. 굉장히. 그렇지. 왜냐면 그런 거 있어요. 귀신은 그런 의도는 아닌데 사람에게 그 귀신이 뭔가 몸이 닿거나 타거나 이러면 안 좋은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나니까. 그러면 지금은 첫 번째 이야기였고 이제 두 번째 이야기인데 어떤 게 될까요? 이제 두 번째 이야기는 양식장에 대한 양식장? 네. 예. 저희 아버지께서 20대 초반에 저희 할아버지의 소유의 양식장에서 일을 하셨대요. 군대를 전역을 하고 나서. 규모가 꽤 컸다고 들었어요. 한 1만 평 정도 되는 양식장이었고 그 양식장을 관리하는 업무로 이제 들어가셨는데 아무래도 양식장에 보면 사람들 많고 관광지에 위치한 곳에 양식장이 있지가 않아요. 그리고 바다에 좀 외진 곳에 위치한 양식장이다 보니 아버지가 살았던 집에서는 꽤 멀리 떨어져 있었고 어쩔 수 없이 양식장에 마련된 숙소에서 몇 개월간 생활을 하셨대요. 거기 계시는 동안.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여수 밤바다, 뭐 부산 해운대, 뭐 수변공원 이렇게 경치 좋은 바다만 존재를 하는 게 아니고 낮과 밤의 모습이 완전 다른 바다의 모습도 존재를 해요. 그렇겠죠. 예. 낮에는 이쁘다가 밤에는 정말 공포스러운 바다가 존재하는데 그런 바다였대요. 낮에는 괜찮은데
밤에는 공포의 바다가 되는 그런 곳에 양식장이 있었는데 처음에는 낯선 그 양식장의 밤바다가 아버지가 무서우셨대요. 하지만 일을 해야 되고 관리를 해야 되니까 그리고 중간중간 사료 뭐 이런 것도 주고 다녀야 줘야지. 되고 계속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얼마 후에 이제 적응을 하셨대요. 적응이 되더래요. 그렇게 한두 달간은 이제 별다른 일 없이 무난하게 지내고 있던 중에 어느 날 밤에 일을 마치고 아버지가 그 숙소에 혼자 지내셨어요. 혼자. 네. 근데 웬 스님 한 분이 찾아오시더래요. 그 양식장에 불 딱 하나 켜진 숙소로 스님이 찾아왔는데 그렇게 스님이랑 저희 아버지가 처음 만나게 됐고 서로 통성명을 하며 인사를 했었대요. 그래서 이제 그날로 시작부터 며칠을 반복해서 스님이 매일 밤마다 찾아오셨대요. 뭐 심심하셨는지 어쩌는지 모르지만. 그러다가 어떤 날은 스님이 아버지랑 함께 양식장 주변 해안가로 밤 산책을 나가자고 하시더래요. 예. 그래서 근데 뭐 양식장 주변에 산책할 게 있나? 그래도 뭐 밤에 적적했는데 잘 됐다고. 내가 그렇다고 뭐 숙소에 대해서 무서움은 없어졌는데 아직 혼자 바닷가를 걸어 다닐 정도가 아니어서 나가질 못했다. 뭐 이참에 담력 훈련하는 김에 용기까지 키워보자 해서 20대 패기로 같이 가시자 했대요. 그래서 이제 양식장을 벗어나와서 주변에 해안가를 조금씩 걷고 있는데 이게 양식장 주변 해안가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뭐 백사장이나 좋은 흙이 아니에요. 냄새도 나고 이런 데인데 그 질컥질컥 거리잖아요. 그렇게 그런 해안가를 걷고 있었는데 얼마나 걸었을까? 스님이 본인 속주머니에서 뭐 푸시럭푸시럭 하던데 손전등 하나 딱 꺼냈대요. 예. 그러면서 아버지한테 내가 손전등을 켤 테니까 손전등 빛을 잘 따라서 한번 보세요 라고 하더래요. 그래서 아버지가 네 알겠어요 뭐 그렇게 해볼게요 말을 이렇게 하시고 스님이 손전등을 켜고 해안가를 시작으로 이렇게 쭉 후레쉬를 비추고 있었는데 갯바위처럼 보이는 어느 한 곳을 쓱 지나가더래요. 해안가를 시작으로 쭉 비추다가 갯바위가 보이고 쓱 지나갔는데 그때 저희 아버지께서 저기 사람 있으면 위험한 곳이에요 그러면서 갯바위에 서 있는 남자를 보며 스님한테 엄청 다급하게 말을 했대요. 그래서 아버지의 다급함에 스님이 보셨어요? 그쵸? 보이죠? 당신은 저거를 볼 수 있는 사람 같아서 내가 데려왔네요. 이렇게 말을 하더래요. 예. 모든 걸 계획해서 아버지를 데려온 것처럼 말을 그렇게 해서 저희 아버지가 지금 방금 본 게 뭐냐 다시 한번 갯바위 좀 다시 비춰달라. 지금 뭐냐고 저거. 지금 위험한 시간이다. 이미 배를 타고 빠져나와야 될 시간인데 저러면 죽을 수도 있다라고 하면서 다시 비춰달라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다시 비춘 갯바위는 좀 전에 봤던 그 존재가 안 보이더래요. 그래서 이제 저희 아버지가 스님이랑 첫 산책을 나갔을 때 그렇게 신기하면서도 무서운 경험을 하셨고 아버지가 숙소로 돌아와서 스님과 헤어지고 나서 혼자 곰곰이 생각을 하셨대요. 분명 남자를 보긴 봤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해안가에서 갯바위까지 거리가 있는데 그렇게 멀리 있는 사람이 마치 내 눈앞에 있는 사람처럼 완전 원근법을 무시한 채로 형태가 그대로 보였었대요. 예를 들어서 500m 앞에 최용만이 서 있는데 작게 보여야 되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500m 밖에 최용만이 똑같이 2m 사람으로 보이는 거예요, 눈에. 그래서 아버지가 계속 생각이 잠길수록 너무 무서워지더래요. 그래서 그날 잠을 어떻게 자야 될까 막 고민하다가 어떻게 잠이 들었고 그 다음날부터 며칠 동안 스님이 아버지 숙소에 오시질 않더래요. 그래서 뭐 바쁜 일이 생겼나 왜 며칠 동안 이렇게 왔던 스님이 안 오지 하고 그냥 또 바삐 또 일하고 자고 이렇게 생활하면서 그날 일이 잊혀질 때쯤 다시 스님이 찾아오셨는데 예. 그 스님이 항상 밤마다 찾아오셨대요. 밤. 근데 그날은 또 밤이 아닌 새벽에 찾아오시더래요. 2시 정도였던 것 같아요, 듣기로. 그러면서 대뜸 하는 말이 다시 보여줄 게 있어요. 아버지를 만나자마자 그 말만 딱 했다. 다시 보여줄 게 있다. 근데 아버지는 일전에 상황도 겪었고 한동안 스님이 자리를 비웠다가 다시 와서 또 그 길 가자고 했는데 무언가 이끌리듯 그냥 그 스님을 따라가게 되더래요. 예. 처음 그 이상한 남자를 목격했던 그 갯바위로 다시 갔고 그날 아버지가 진짜 너무 큰 충격을 받았대요. 첫날 봤던 그 정체모를 남자가 어쨌든 멀리서도 사람 크기로 보인다는 거는 정말 가까이 왔을 땐 크기가 크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정체모를 남자가 갯바위에 딱 일어서가지고 허리만 숙인 채 바다에서 사람처럼 보이는 시체들을 이렇게 막 건져 올려가지고 큰 포대 같은 것에 계속 주워 담더래요, 사람을. 예. 그리고 거기서 딱 아신 게 그 사람이 건져 올리는 시체는
사람 크기였대요. 일반 사람 크기. 근데 그 남자는 한 손으로 그 사람 시체를 잡아서 계속 큰 포대에 담고 있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신체적 크기 차이가 정말 어마어마했고 이게 건져 올리는 시체 수가 상당하더래요. 잠깐이었는데 쑥. 그래서 너무 겁에 질려가지고 아버지가 스님을 뿌리치고 저희 아버지 말씀으로 뒤에서 정말 호랑이가 죽이려고 쫓아오는 것처럼 살기 위해서 죽기 살기로 도망을 치셨대요. 예. 그리고 그날 새벽이 지나고 그날 밤 스님이 다시 아버지를 찾아오셔서 대뜸 너가 새벽에 본 게 뭔지 궁금해하는 건 난 다 알고 왔다고. 예. 너도 좀 뭔가 신을 받을 준비 그런 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 귀신을 볼고 너는 준비된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점점 이상하게 좀 합리화를 시키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더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날 새벽에 본 건 물에 빠져 죽은 사람들이 영혼마저 돌아가지 못하도록 귀신이 그런 귀신들을 품어서 먹는 것처럼 그런 행동을 해서 자기 에너지를 키워나가는 그런 나쁘니까 악귀네. 악귀라 그러나? 네. 네. 얼마나 나쁘면은 작은 귀신의 존재로 본인의 그 힘을 키워나가는 거래요. 일반적으로 하는 뭐 물귀신, 수살기 이런 존재들은 저 옆에 가져다 대지도 못한다고 훨씬 무섭고 악한 존재다. 예. 그러면서 스님이 저희 아버지한테 하는 말이 당신이 여기 오기 전에 멀쩡하게 낚시를 하던 낚시꾼 3명이 하룻밤 사이에 전부 어디로 갔는지 모르게 사라졌다. 근데 그날도 역시 전날 사람들이 베이스 캠프 준비를 하면서 방금 너가 봤다던 그 존재가 사람을 자꾸 표대에 담는 걸 목격한 사람이 있었대요. 3명 중에 우와. 1명이. 그런데 이제 그 사람들이 3명이 다 본인들 스스로 제 발로 갯바위 올라가서 낚시한다고 가가지고 그냥 죽은 거예요. 네. 뛰어내린 흔적도 거지. 없이. 예. 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네도 저걸 본 이상 조만간 홀릴 거고 자네 스스로 찾아가게 될 거네 하고 말을 하더래요. 그 스님이 그렇게 말을 하시니까 아버지가 순간 공포심보다 너무 화가 나서 그러면 안 되는데 이 양반은 지금 무슨 소리를 하고 있냐고 화를 내면서 막 다신 찾아오지 말라면서 스님을 밀고 한 번도 나한테 오면은 내가 스님 죽여다가 저것한테 갖다 줄 거라고 예. 찾아올 생각하지 말라고 정말 딱 끊어서 말을 하셨대요. 그리고 날이 밝고 아버지는 밤에 그 스님이 와서 자기한테 헛소리를 하고 갔다는 생각에 화가 너무 안 풀리시더래요. 그래가지고 양식장 반대편 길목 언덕 쪽에 있는데 스님이 이제 계시는 걸로 파악되는 절이 있었는데 내 아버지가 내가 저 절을 가서 싹 뒤집어 엎어버려야겠다고 마음을 가지고 어차피 양식장 주변에는 절이 저거 하나밖에 없는데 그 스님이 왔으면 무조건 그 절에서 왔지 다른 데서 올 리가 없다. 그렇게 확신을 하고 사람 겁주면서 무당이 굿하는 것처럼 아버지에게 이제 돈을 뜯어내려고 한다는 수작으로 생각을 하셨대요. 그 이제 절에 도착을 하셨는데 절에 도착해서 다짜고짜 엄청 큰 소리로 매일 밤 나 찾아오는 스님놈 새끼 누구냐고 하면서 욕을 하면서 그렇게 소리를 쳤대요. 그 우리 사찰 가면 나무로 만든 대문이 있잖아요. 그 문을 팍 발로 팍 차고 절 안을 딱 들어갔는데 아버지 말문이 다 막히더래요. 예. 절이 폐허 수준의 상태로 그냥 거의 형태만 절인 거고 아무것도 없고 우와. 사람은커녕 고양이랑 쥐새끼 한 마리가 없었더래요. 그리고 절 내부에는 우리가 공사를 하다 보면 철거 현장에서 쓰는 라인이 있어요. 폴리스 라인처럼 접근 금지, 안전제일 뭐 이렇게 빨간색으로 그 라인이 내부에 다 곳곳에 둘러져 있고 각 방이랑 방마다 다 붙여져 있더래요. 당시 그 절 상태가 그때는 너무 당황해서 그것까지 생각 못했는데 정말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그렇게 지속돼 있던 걸로 보인다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 광경에 놀란 이제 저희 아버지가 도망쳐서 다시 양식장으로 돌아오셨고 그나마 이제 양식장에서 좀 근무하신 지가 오래된 그분한테 가서 절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셨대요. 그 아저씨가 저희 아버지의 물음에 그 절은 운영을 안 한 지 오래됐고 지금 그 자리에 다른 걸 짓는다는 소리는 내가 여러 번 들었다. 현재 여기까지 일을 하면서. 예. 근데 무슨 이유 때문인지 개발 사업이 계속 취소되고 반복되고 그렇게 몇 년이 지난 지금까지 저 상태다. 근데 뭐 할 일이 없어도 그렇죠. 저기는 왜 궁금해하고 왜 갔다 왔냐고. 뭐 문제 있어? 이렇게 물어보셨대요. 그러면서 그 자네 집안 혹시 건설한다더니 저기 뭐 해보려고? 에이 안 돼. 다른 큰 기업들도 와서 여기서 이룬 거 없이 다 빈털터를 돌아간 토지였는데 저긴 뭐가 꼈어도 꼈으니까 혹여나 가서 당신 아버지한테 말할 생각도 하지 말고 관심도 갖지 마라. 이렇게 딱 말씀을 하시더래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아저씨의 말에 뭐 일단 오케이. 근데 밤마다 찾아오는 이 스님 누구냐고.
요즘 스님들 계속 이런 식으로 돈 뜯어가냐 이렇게 말을 했대요. 처음엔 괜찮더니 자꾸 갯바위 쪽으로 끌고 가서 나는 보고 싶지도 않은 귀신 보여주고 나 지금 너무 화가 나서 미치겠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아저씨가 자네 매일 밤마다 술 먹는가? 이렇게 물어보시더래요. 매일 먹진 않는데 왜요? 아니 거기 스님이 있을 리가 없는데 스님을 봤어? 글쎄 그 절에 스님이 있을까? 라고 이렇게 말을 하더래요. 그리고 그 갯바위 근처는 여기 마을 사람들도 잘 안 가. 귀신 나온다고 사람들이 무서워서 가지도 않고 객지 사람들 갯바위에서 지금 죽은 사람들만 몇 명인지 아냐고 물어보지도 말고 궁금해하지도 말고 절이건 갯바위건 다시는 가지도 말고 쳐다도 보지 말라고. 그리고 특히 외진 이런 양식장에선 밤에 함부로 돌아다니는 거 아니야. 너 바다에 귀신이 얼마나 많은 줄 아냐. 조심해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래요. 예.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순간 이제 생각이 엄청 많으신 거예요. 근데 저희 할아버지가 너무 엄하시니까 그런 이유 때문에 일을 그만둔다 할 수도 없고 되게 고민을 하다가 아버지가 이제 되게 원시적인 방법으로 채조개랑 뭐 꼬막 뭐 별의별 거 다 양식을 했는데 어패로 썩은 걸 일부러 드셨대요. 나가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당연히 속에 배탈이 났겠죠. 그래서 그 계기로 일단 병원으로 나오면서 양식장에 자연스럽게 안 가게 됐는데 예. 얼마 후에 이제 아버지가 양식장에서 있었던 일은 이제 자연스럽게 잊혀지셨대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을 이어가시기를 아무래도 그때 아빠가 귀신에 홀린 것 같다. 그때 생각을 못했는데 왜 생각 못했을까? 아무튼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은 그 아무리 밤이어도 사람 혈색이 어느 정도 보여 집쟁아. 근데 그 사람은 혈색 자체가 회색빛처럼 탁했고 이상하게 낮에는 찾아온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 그리고 이상한 것조차 눈치를 왜 그때 못 챘는지 눈을 단 한 번도 깜빡이는 걸 본 적이 없었대요. 예. 서로 마주보면서 말을 하는데 눈을 안 깜빡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랑 대화를 하는데 눈도 안 깜빡이고 그 사람의 입이 떨어지지도 않더래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랑 주고받았던 대화가 하루가 지나면 생각이 나지도 않았고 그 스님의 존재도 잊어버렸고 밤만 되면 다시 일이 무한반복이 됐던 거예요. 그러시면서 그때 왜 그걸 알아차리지 못했는지 이게 꿈이라기엔 말도 안 되는 거고 이게 정말 생각할수록 복잡해지는 기억이다. 만약 그때 아빠가 그 정체 모를 스님, 귀신인지 아닌지도 모를 그 스님한테 화를 내면서 내가 그렇게 행동을 하지 않았더라면 아마 끝까지 내가 홀려서 결국 안 좋은 선택까지 했을 수도 있을 거라면서 지금까지 거기서 죽었던 사람들 아마 다 아빠처럼 홀려서 죽었을 거라고. 그리고 갯바위까지 그 스님이라는 사람한테 홀려서 혼자 가서 이제 다들 낙하해가지고 이렇게 홀려서 죽은 걸 수도 있다. 왜냐면 사람이 그렇게 많이 죽어나가고 그러는데 무슨 범죄 현장이면 세상에 다 소문이 날 텐데 그런 거 하나도 없이 다 의문사다고 라고 하면서 그 지역이 여수예요. 전남 여수. 아, 여수. 예. 여수인데 그 주변을 가면 그때 당시 저희 아버지가 지내셨던 컨테이너 자리를 저한테 보여준 적이 있어요. 네. 보여주면서 지금은 없어졌는데 저기 저 갯바위다. 그러는데 저는 그거 보고 너무 무서운 거예요. 갯바위가요. 예. 저기 갯바위 보여? 이렇게 해야지 보이는 갯바위예요. 예. 근데 그거를 그날 밤에 아버지는 손전등으로 비쳤다 그랬잖아요. 그걸 정말 눈앞에서 본 것처럼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치 너도 신기하지. 진짜 아빠는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내가 안 올린 게 다행이다고. 라고 하면서 이제 아버지가 양식장 근무를 하실 때 있었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잠깐만. 이거 생각보다 이야기가 큰데? 중요한 건 양식장이 망했어요 또. 아, 그게 망했어요. 이유가 없이 그냥 다 폐사를 해버려. 그냥 어느 한시에 갑자기 떡. 와. 자, 그럼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아버님이 그 갯바위 가서 이제 손전등을 비추면서 스님이 이제 보여줬다 그랬잖아요. 네네. 그것도 이제 아버지의 환상인 거죠 결국엔. 그러니까 그 본인이 귀신이 비춘 거지. 손전등을 어떻게 들고 다니겠어요. 본인이 비춘 건데 이제 스님이 비췄다고 생각을 하시게 된 거고. 그쵸.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그 스님 귀신이라고 할게요. 그 스님 네네. 귀신이 그 바람잡이 같은 거 있잖아요. 육지에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거기에 있는 존재한테 홀리게 만든 다음에 빠뜨리는. 그러니까 부하. 그 악귀의 부하.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은 귀신들이 눈을 깜빡이지 않는다? 딱 듣자마자
진짠가? 왜냐면 한 번도 여태까지 시들무에서 나오지 않은 표현법이었어요. 저는 여태까지 한 번도 뭐 귀신의 눈이 뻥 뚫려 있었어요. 아니면 뭐 귀신이 눈을 막 크게 뜨고 쳐다보고 있었어요. 이런 얘기는 많이 들어봤는데 눈을 깜빡이지 않는 걸 확인하면 되겠네. 그런 기치네요. 근데 막 상상을 해봤는데 너무 무섭네요. 막 그거를 막 물귀신들을 집어가지고 막 먹고 있었다는 것 자체가 담고 있는 게 먹는 거니까. 근데 무섭다. 진짜로 이 악한 영들은 귀신까지 잡아먹고 커져버리니까. 근데 그럴수록 아마 자기가 뭔 짓을 하고 있는지 까먹고 점점 잃어가고 있대요. 그 행위 자체가 의미가 없지만 그냥 의미 없는데 해야 되는 행동 이런 식으로 된다는 얘기도 있었고, 자기가 이제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존재가 돼버린다고 하니까 그렇게 커지기만 하는 악한 그런 존재가 그런 내용 같기도 하고. 오늘 너무 소름 끼치게 또 이야기를 잘 해주셨네요, 집행이님. 아닙니다. 지금 초반이 좀 약했죠. 아닙니다. 둘 다 너무나 또 소름 끼치고 들어보기 힘든 또 이야기였는데 감사합니다. 항상 고마워요. 아유,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신의 족발이었습니다. 좋은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 네. 와, 양식장 여수 쪽이라고 또 하시는데 여수 바다가 전부 그런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쪽만 그랬던 것 같은데 일단은 사람을 홀려서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공간도 있다고 하니까. 근데 이것도 좀 잘 홀리시는 분들이나 아마 통하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 너무 또 소름 끼치게 잘 들었던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항상 바다, 물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신기 있는 친구와 또 수많은 썰들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 신기 있는 친구와 결국에는 손절을 하게 되었던 그 이야기를 오늘 들려주실 겁니다. 어떻게 하다가 도대체 무슨 일 때문에 손절을 하게 되었는지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수그런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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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그런님 잘 지내셨어요? 제 목소리 따라 하시는 거죠, 지금? 그렇게 하시길래 저도 한번 해봤어요. 자, 오늘 수그라님께서 또 찾아와 주셨고 오늘부로 신기 있는 친구와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끝이 나는 건가요? 네, 이 친구랑은 이제 얘기는 없어요. 더 이상. 오케이. 자, 그러면 이 신기 있는 친구와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 이야기 바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길이십니다. 기대! 벌써부터 심장이 떨리네. 왜요? 제가 평소 같으면은 그냥 무난하게 하는데 이 얘기를 오랜만에 회상하려니까 막 열도 받고 막 그래가지고 낯간지럽고 막 해가지고 심장이 막 뛰어요, 아까부터. 그거구나. 그 남자끼리 싸울 때 그 느낌. 네, 조금 열이 받아가지고 제가. 그러면 목소리가 좀 떨릴 수도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 네. 자, 그럼 가도록 할게요. 일단은 제가 이거는 제 21살 때부터 현재까지 인생사가 한 5년 정도 밟히는 그런 얘기인데요. 이제 제가 21살 때 군대를 들어갔어요. 제가 전부터 운동 같은 거를 많이 해왔는데 군대 체단실이 있잖아요. 거기서 운동할 수 있는 구조가 없다 보니까 헬스장 그런 비스무리하게 체단실에서 운동을 하면서 몸을 키우는 게 되게 재미가 많이 들렸어요. 그래가지고 밖에서 이론책으로도 막 공부하면서 헬스에 대한 이론으로도 공부를 하고. 예. 그래서 제가 들어왔을 때는 70kg 초반대였는데 전역할 때는 90kg까지 찌어가지고 나갔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운동만 하면서 그러다가 결국에는 이제 트레이너를 하고 있어요. 오. 네, 헬스장에서 트레이너를 지금도 하고 있고요. 네네. 아무튼 간에 그렇게 됐고 이제 23살 때 이제 90kg까지 찌었는데 너무 몸이 무거운 거예요. 이제 커팅도 해야겠다 느낌에서 일상에서 운동을 하다가 제가 그쪽에 관심도 많고 이론으로도 많이 공부를 했으니까 이제 주변 사람 이용해가지고 이제 견습 트레이너로 들어갔어요. 네네. 견습 트레이너로도 일을 했고 공장에서도 일을 했어요. 왜냐하면 견습 트레이너로만 일을 하면 돈이 안 되거든요. 투잡을 뛰게 될 수밖에 없는. 네, 그래서 바빠지는 생활 속에서 그때 전역하고 나서 23살이었으니까 23살 때부터는 자주자주 만나진 못했어요. 예전만큼. 그렇게 됐고 신기도 성인이 됐으니까 일을 해야 되잖아요. 예. 근데 얘가
알바를 막 하고 식당에서 일을 하든 카페에서 일을 하든 하면은 계속 막 얘가 뭐가 보인다면서 막 접시 깨고 나가고 막 그렇게 사고를 치는 거예요. 어디에서 일을 하나 제대로 머무르지를 못하고. 그때 애가 한창 조금 미쳤었어요. 그래가지고 얘를 어떻게 해야 되지 하면서 그랬는데 얘가 되게 많이 힘들어했는데 저도 이제 공장에서 일하랴 뭐 견습 트레이너로 일하랴 되게 많이 바빠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네네. 얘 연락을 자주 못 받고 이게 수업이 있다 보면은 연락을 자주 못 받아요. 왜냐면은 이게 사람 대 사람으로 티칭을 하다 보니까 그 사이에서 핸드폰을 만지고 있으면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분들이 적은 돈 들이면서 트레이닝을 받는 것도 아니고 맞아. 비싸더라고요. 비싸죠? 그래서 아무튼 간에 이제 주말에는 저희가 헬스장을 쉬어요. 일요일 같은 경우는. 네. 그래서 얘가 좀 많이 기운이 안 좋아 보여서 그냥 술 한잔 하자고. 그 다음에 나와가지고 번화가 쪽에서 술을 한잔 했는데 뭔 일이냐 그랬더니 카페에서 일을 하면은 이게 커피를 내놓으려고 막 주문하신 뭡니다 하면은 저기 계단 이제 2층 카페였어요. 거기가 1, 2층 이제 계단에서 막 내려오는데 손님하고 저기 막 죽은 사람하고 같이 내려온다는 거예요. 자기 눈에는. 예. 근데 본인이 그거를 무서워하지 않아도 되는데 이상하게 심장이 떨린다는 거예요. 그걸 네. 보면서. 굉장히 자기를 많이 괴롭히고 그래가지고 막 접시 깨고 나간 적도 있고 갑자기 예민해져서 막 사장하고 싸울 때도 있었고 이 친구가 한 달 이상 일하는 걸 못 봤어요. 그래가지고 괜찮겠지 하면서 아이 뭐 일하는 게 뭐 다 힘들지 하면서 약간 그렇게 유두리께 넘어갔어요. 왜냐면은 약간 예상은 했어요. 예전에 뭐 장사한 얘기 때도 대충 했지만은 신기가 있는 친구가 계속 안 받으려고 거역을 하니까 네. 그렇게 됐다고 생각을 많이 했고 그 상태에서 뭐 좀 너무 무거우니까 분위기가 이제 번화가에도 술집으로 왔고 여자들이 또 있잖아요. 저희 남자들끼리 술 먹으면은 또 침침해요. 어쩔 수 없고. 그러니까 어허. 이제 2차로 가자, 헌팅을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마음에 드는 애를 이제 데려왔죠. 제가 또 이렇게 싸바싸바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데려왔는데 이 친구가 이제 신기가 문제가 뭐냐면은 약간 남자 같지가 않아요. 애가 하는 짓이. 왜냐면은 여자를 그렇게 좋아하는 거를 많이 못 봤어요. 뭐 관심이 없는지 뭐 아니면 다른 성향인지 모르겠는데 그런 거를 많이 관심 두는 거를 많이 못 봤어요. 그래서 여자친구를 사귀어도 얘가 오래 가는 거를 못 봤고 그냥 그러려니 하면서 사귀다가 이제 아무래도 뭐 하나 꽂아주면은 그래도 재밌게 놀겠지 하면서 이제 2대2로 술을 마셨어요. 저는 막 이제 저는 뭐 어떻게 하고요. 저는 수구라라고 하고 이쪽 동네에서 트레이너로 일하고 있다. 그러면서 막 얘기하면서 여자애랑 막 이렇게 친해졌어요. 근데 신기가 그 상대방 여자랑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낯가리는지 뭔지 하면서 계속 막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예. 저만 계속 쳐다보는 거예요. 그냥 쭈뼛쭈뼛 해가지고 얘 이런 애가 아닌데 하면서 그래도 얘기는 잘하는데 이러면서 말빨은 좋거든요 얘가. 그러다가 제가 이게 따로 불러가지고 나왔어요. 야 너 왜 이렇게 아무 말도 안 하냐 여자애 민망해야겠다 이러면서 네. 나는 별 생각이 없어. 근데 난 너랑 고민 얘기하고 싶은데 너무 부담스럽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가지고 그랬냐 그러면은 그냥 우리끼리 따로 먹자고 이렇게 한 다음에 저는 옆에 앉았던 여자애가 마음에 들어가지고 번호를 교환을 하고 따로 이렇게 보낸 다음에 저희 둘이 술 먹고 그 자리가 끝났어요. 네. 그런 다음에 저는 이제 이 번호를 딴 여자분하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밖에서 사석에서도 만났고 이렇게 좀 진행 상태가 좋은 상태에서 사귀게 됐어요. 예. 그런 다음에 3-4달이 지났는데 저도 트레이너 일을 계속 하고 트레이너를 일한 지 어느덧 반년이 됐고 이제 좀 경험이 많이 쌓이고 제가 좀 터득하는 게 빨라요. 공부하는 게. 노력을 많이 해서 PT도 많이 따내고 수업이 되게 많아졌어요. 네네. 그래가지고 수업이 많아진 상태에서 더 연락을 못 하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하고. 하루에 막 수업이 10개, 11개씩 있어가지고 진짜 센터에서 도시락 싸가가지고 밥 먹고 막 밥 먹으면 후딱 또 수업 들어가고 계속 그렇게 바쁘게 지냈거든요. 네네. 그 상태에서 여자친구한테는 연락이 오는데 이제 저 잠깐 쉴 때나 잠깐 뭐 그냥 숨 돌릴 때 그럴 때 연락 아니면은 이 친구가 연락을 못 하니까 되게 소홀하다고 느끼고 저한테 되게 삐진 게 많은 거예요. 예. 여자친구가. 그래가지고 그러면 어떡하냐 수업할 때
핸드폰을 볼 수는 없지 않냐 그랬는데, 아니 그것도 그렇고 여자 저기 회원이 많냐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얘기를 저한테. 왜냐면은 이제 식단 같은 거 보내주시고 네. 하다 보면은 카톡이 많이 오잖아요. 아무래도 가르치는 회원이 10명 이상 정도 되다 보니까 연락도 자주 예. 오고, 오늘 수업 뭐 좋았습니다, 내일 수업 안 될 것 같아요 하면서 연락 계속 오고, 뭐 식단입니다 하면서 사진 보내주시고, 이렇게 여자들하고 막 연락을 하니까 이 여자친구는 되게 질투심을 많이 느끼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저는 이게 직업이다 보니까 오해는 하지 마라. 내가 이 사람들하고 사성에서 만나고 뭐 밥을 먹고 그러진 않는다. 나는 어디까지나 선생과의 회원 그 사이에서 이렇게 지낼 뿐이지 더 이상은 뭐 발전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맞아요. 했는데 되게 토라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너 화 풀릴 때 다시 연락해라 이러면서 전화를 끊었어요. 너무 열받더라고요. 이게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제가 많이 달래줬는데. 예. 한두 번이 아니어가지고 그냥 너 화 풀릴 때 그럼 연락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저도 수업을 들어가야 되니까 아무래도 수업을 들어가고, 다음 수업이 끝난 다음에 잠깐 핸드폰을 봤는데 신기한테도 연락이 온 거예요. 나 오늘 가게에서 뭐 또 사고가 났다. 예. 오늘은 갑자기 밀크쉐이크를 만드는데 블렌더로 갑자기 손가락이 들어가가지고 막 빨간색이 갈리는 걸 봤다고, 내 눈으로. 밀크쉐이크인데 막 딸기 쉐이크 마냥 갑자기 빨개졌다는 거예요. 손가락이 들어가가지고. 자기 눈으로는 그렇게 보였다는 거예요. 자꾸 막 머리가 아프다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내가 마감할 때쯤에 내가 찾아가겠다고. 왜냐면은 제가 더 일이 빨리 끝났어가지고 잠깐 얘기하러 간다고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맥주를 사들고 갔죠. 캔맥 한 잔 한 다음에 이제 가려고. 저도 네. 너무 자리 잡고 술 먹기에는 다음날도 출근해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찾아갔는데 이제 가다가 막 연락이 계속 오는 거예요, 신기한테. 좀 이따가 오면 안 돼?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 거의 다 왔어 이랬는데, 좀 이따 이러면서 계속 약간 말을 돌리는 거예요. 네. 그러다가 얘가 계속 연락이 없는 거예요. 걔네가 마감이 한 12시 정도 됐었는데 12시 반이 돼도 막 연락이 없는 거예요. 많이 예. 바쁜가 한 다음에 그냥 원래 찾아갔죠. 마감 바쁘면 내가 도와주면 되지 한 다음에 찾아갔는데, 제가 가게 밖에서 봤거든요. 가게 밖에서 이제 상황을 보고 있었는데 제 여자친구랑 신기랑 이렇게 같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막 어깨 동무하고 있고 서로 마감 도와주고 앉았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런 다음에 진짜 드라마 같이 막 그 캔맥주 들고 있던 봉다리를 떨어뜨렸죠. 열이 확 받아가지고 니들 마음대로 하라 한 다음에 저는 그냥 집으로 갔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핸드폰을 그냥 안 봤죠. 회원님들 연락 빼고는. 그런 다음에 티칭을 하고 있는데 계속 전화가 오고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헬스장은 그 중앙 센터 같은 게 다 있잖아요. 상담 그 할 수 있는 맞아요. 테이블 같은 데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앉아가지고 센터에서 이렇게 쉬고 있는데 계속 전화가 와요, 여자친구한테. 그날 하루 전화를 안 받고 또 다음날이 됐는데 계속 전화가 오더라고요. 자고 일어났는데도 한 20몇 통씩 전화 오고. 전화가 와가지고 얘가 뭔 일이 있어가지고 자꾸 이러지? 이러면서 그만 좀 전화해라 하면서 전화한 다음에 전화 안 받으려고 했는데 또 전화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막 엉엉 우는 거예요, 얘가. 그래가지고 여보세요? 이랬는데 얘가 막 이러면서 말도 못해요. 근데 저도 이제 수업 하나만 남았어가지고 만나서 얘기해, 울지 말고 이러면서 제가 그냥 끊었어요. 일단 열이 너무 받아가지고 어제 그 광경을 본 게 너무 열이 받아가지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마감하고 나갔어요. 마감하고 나왔는데 여자친구네 집에 앞에 가가지고 왜 울었냐고 전화하면서. 근데 얘가 좀 울음을 그쳤는데 막 울면은 여기 막 이렇게 막 딱지 같은 거 지잖아요. 그래가지고 여기 막 딱지 같은 거 지고 막 그래가지고 제가 야 너 일단 얼굴 닦고 좀 얘기 좀 제대로 해봐라 했는데 막 끄끄거리고 막 계속 말을 못하는 거예요. 너 하루 종일 울었냐고. 얘가 눈이 낑낑 부은 거예요, 그냥. 그래가지고 무슨 일이 있었냐 얘기를 해봐라 그랬더니 얘가 호흡을 좀 가다듬더니 저기 우리 24시간 카페 가가지고 조용하게 얘기하자, 나 춥다고 그러는 거예요. 예. 그때가 늦가을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추워가지고 가 이러면서 뭐 마실래 하면서 따뜻한 차 이렇게 사준 다음에 얘기를 했어요. 앉아가지고 전 진짜 열받아가지고 모자 푹 눌러쓴 상태에서 그냥 째려만 보면서 듣고 있었거든요. 왜 이렇게 화났니요 자기한테. 전화는 왜 안 받고. 그래가지고 일단은 얘기 먼저 해보라고. 왜 우는 거야. 막 말을 못하다가 자기를 어제 봤네요. 그냥 그 얘기 하는 거겠죠. 이제 자기도 이제 제가 계속 화를 내니까
카페에서 찾아오다가 이제 자기를 봤냐 예. 그 얘기겠죠. 그래서 봤다고. 니들 둘이 손잡고 있고 어깨 동무하고 있고 아주 잘 봤다고. 네. 막 하면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카페를 자기가 왜 찾아갔냐면은 제가 요새 좀 많이 변했다는 거를 제 친구한테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때 만난 친구가 제 그 신기 있는 친구밖에 없더라고요. 예. 그래서 얘가 요새 어떠냐라고 막 그렇게 물어보다가 신기가 제 여자친구를 꼬셨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막 손도 잡고 이렇게 됐고 자기도 막 그냥 콜라당 했대요. 넘어갔네. 그냥. 그러니까 저한테 좀 나쁜 짓을 하고 싶었대요. 제가 좀 소홀했다고 나쁜 짓을 좀 하고 싶었대요. 그래가지고 제 신기 있는 친구랑 술을 먹으러 가고 이제 모텔을 갔어요. 제가 여기서부터 열받는 게 생겨요. 예. 갔는데 그 여자애랑 잠자리를 하기 전에 자기를 수구라라고 불러줄 수 있겠냐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애도 슬슬 당황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얘가 좀 특이하는 건 알고 있었는데 와. 자기를 수구라라고 불러줄 수 있겠냐는 그런 얘기를 했대요. 예. 그래가지고 뭔 소리냐고 너는 신기지 않냐 왜 너를 수구라라고 불러달라고 하냐 그랬더니 나는 수구라가 너무 멋있다 생각하는데 너를 뺏긴 게 너무 짜증난다고. 그러니까 그때 저만 술 먹으면서 쳐다봤던 것도 마음에 드는 건 제 옆에 있던 애인데 왜 자기 옆에 이런 애를 앉혀놓고 왜 너만 좋은 애 가져가냐 약간 이런 심리로 쳐다봤다는 거예요 저를. 그런 다음에 좀 깨가지고 나 못하겠다 너랑 관계 못하겠고 나 그냥 집 가고 싶다 해가지고 근데 얘네들이 술이 취해가지고 나 그냥 잠만 잘래 이러면서 잤는데 누가 이렇게 자고 있는 도중에 툭툭 깨우더래요. 예. 깨우는데 누나 이러더래요. 예. 그래가지고 왜 누나지? 이런 다음에 누나 우리 형 이쁘지? 우리 형 잘생겼지? 그래가지고 누가 자꾸 장난치나 했더니 자기 배 위로 애가 이렇게 앉아가지고 누나 우리 형 이쁘지? 이러더래요. 와, 예. 그래가지고 저는 딱 생각이 들었어요. 신기가 가지고 있는 애기 동자 같구나. 동자가 장난쳤나 보구나. 우리 형 잘생겼지? 계속 이 얘기만 하더래요. 누나 우리 형 예쁘지? 이 얘기만 계속 반복을 하더니 놀래가지고 소리를 막 지르면서 귀신을 그때 걔가 처음 본 거예요. 태어나서 처음 봤는데 악 하고 막 소리를 지른 다음에 불을 다 켜고 옷을 입으려고 했는데 신기가 손목을 되게 세게 잡았대요. 예. 가지 말라는 식으로 잡아가지고 이거 놓으라고 나 갈 거라고 하면서 이제 했는데 손목이 안 떨쳐지더래요. 그러더니 누나 신기가 그러더래요. 누나 어디가 나랑 놀자 누나 계속 이러더래요. 그래가지고 노라고 미친놈 하면서 노은 다음에 옷도 막 진짜 걸치듯이 입은 다음에 도망가려고 그랬는데 이번엔 또 문 앞을 막더래요. 예. 이런 미친년이 어딜 가려고 이러더래요. 그래가지고 막혀있는 상태니까 얘가 막 무서워가지고 주저앉았는데 그때 신기가 갑자기 막 털썩 주저앉더니 넋이 나간 듯이 갑자기 막 눈깔이 뒤집히더래요. 예. 그래가지고 그 틈을 타서 도망갔대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무서워가지고 전화를 계속했대요. 저는 진짜 열이 받았죠. 진짜 열이 받아가지고 얘를 어떻게 해야 되지 한 다음에 신기를 만나러 갔어요. 야 뭐하냐 이런 다음에 나 그냥 집에 있어 이러는 거예요. 네. 되게 아무렇지 않다듯이. 아니 카페에 갔는데 아무도 없더라 하면서 그냥 제가 모른 척을 했어요. 마감 늦게 했는데 내가 전화를 못했다 미안하다 하면서 오늘 그럼 잠깐 만나자 이런 다음에 만나자고 얘기를 했는데 하면서 약간 고민을 계속하는 거예요. 오늘 좀 안 될 것 같은데 이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걔 쉬는 날을 알아요. 그날 쉬는 날이었어가지고 제가 만나자고 한 건데 계속 안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 진짜 할 얘기 있으니까 만나자고. 그래가지고 알았다 일단은 알았다 이러면서 만났어요. 만나자마자 이제 제가 내가 안 물어볼 테니까 너 뭐 했는지 나한테 좀 얘기 좀 해줘 이러면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얘가 뭐를 이러는 거예요. 계속 역시 모른 척을 하는 거예요. 나 진짜 안 물어볼 테니까 네가 알아서 얘기하라. 그래서 내가 여자친구 이름을 수진이라 할게요. 수진이? 이러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가지고 그거 빨리 얘기해봐. 뭔 일이야? 얘 울고불고 난리도 아니었다고.
나 대충은 들었는데 뭐 때문에 네가 그랬는지 들어는 보자고 했더니 갑자기 그냥 아까는 되게 망설이듯이 얘기하더니 얘가 갑자기 정색을 싹 하면서 아 그거 별거 아니야 그냥 내가 너 질투 되게 많이 나가지고 그냥 내가 한번 너한테 나쁜 짓 한번 해봤어 이러는 거예요. 얘가 그 년도에 좀 오락가락을 많이 했어요. 얘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얘가 맞는데도 막 지가 받아들이는 것 같기도 했고 그런 짓을 많이 했어요. 나는 네가 너무 재수가 없다고. 왜 너만 다 하고 왜 너만 일 잘 되고 왜 나는 일반인처럼 살고 싶은데 왜 너는 아무것도 일 겪지도 않으면서 나에 대해서 뭘 한다고 네가 그렇게 얘기를 하냐 막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예. 내가 다 필요 없는데 제발 부탁인데 관계를 가질 거면은 내 여자친구한테 내 이름 부르라고 그딴 더러운 짓 좀 하지 말라고 하면서 한 다음에 이제 막 지나갔어요. 그런데 갑자기 걔가 멀리서 그냥 돌아서 가려고 했는데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예. 내가 너 저주할 거야! 이러면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해봐 이 해봐 이러면서 막 했어요. 제가 너무 열받아가지고. 예. 그런 다음에 저는 일상으로 돌아가가지고 그냥 여자친구 그냥 그러려니 한 다음에 너 실수 한번 할 수 있는데 다음부터 그러지 마라. 네가 잔 건 아니지만은 잔 건 아니라서 내가 그냥 그러려니 넘어가겠지만 그냥 이번 일은 넘어갔다 치고 너 다음부터는 그러지 말라.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한 다음에 저는 수업을 들어가고 계속 막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 예. 러닝머신 있죠? 예. 켜지지도 않는데 누가 거기를 계속 뛰고 있는 거예요. 예. 내가 잘못 본 건가 하면서 회원님 티칭 가르치면서 트레이닝 하면서 여기 한번 앉아보실게요 하면서 이거 시작 이러면서 막 하고 있는데 계속 거슬리는 거예요. 내 눈에만 보이는 건가 이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왜냐면 러닝머신이 안 켜져 있고 안 돌고 있는데 네. 거기를 진짜 전력 질주로 달리고 있더라고요. 그냥 신경을 안 썼어요. 이게 무시한 다음에 그냥 티칭을 했는데 저기요 하면서 막 부르더라고요. 아, 예, 뭐 어떤 것 때문에 그러시죠 했는데 눈알이 없는 거예요. 예. 저기 제가 이게 쓰고 싶어서 그러는데요 하면서 막 물어보는 거예요 저한테.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때 진짜 말이 안 나와가지고 소리도 못 지르면서. 제 헬스장에서는 귀신 절대 안 봤어요. 그리고 네. 저는 영안이 아니라서 귀신을 못 봐요. 신기랑 같이 있지 않는 이상 귀신을 잘 못 봐요. 자주 보는 편도 아니고 저 혼자 봐도 어쩌다 가끔 보는데 갑자기 눈알이 뚫린 사람이 이렇게 보면서 이것 좀 가르쳐 주세요 하면서 계속 저한테 따라다니는 거예요. 예. 그 무시를 했죠. 얘 이거 상대하면 안 된다. 상대하면 안 된다 한 다음에 선생님 왜 그러세요? 이러면서 회원님이 그러시길래 저 잠깐만 힘들어서 멍 때렸다고 그러면서 넘긴 다음에 계속 하는데 계속 따라오는 거예요 저를. 예. 저기요 보이면서 왜 안 보이는 척 하세요? 계속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머리가 아픈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수업은 무난하게 끝나고 마감까지 했는데 가는 길에 제가 골목길을 이렇게 지나갈 때가 있었어요. 네. 주택단지 같은 데에서 지나가고 있는데 가로등불 있죠? 가로등불에 누가 서 있는데 그림자가 없는 거예요. 가고 있는데 가로등불이 이렇게 보이거든요? 가로등불이 이렇게 펴져 있는데 거기 앞에 누가 사람이 서 있는데 그림자가 없는 거예요. 나 진짜 뭐지 이런 다음에 그냥 도망갔어요. 근데 갑자기 저기요 하면서 막 소리가 계속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냥 전력 질주했죠 그냥. 소리가 점점 멀어지더라고요. 저기요 하면서 막 멀어지더라고요. 그 다음에 제가 신기한테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 얘가 당연하게. 예. 저랑 싸웠으니까. 그래가지고 네 맘대로 해라 한 다음에 그냥 끊어고 잤는데 방에서 이렇게 자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똑똑똑 하면서 제 방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제가 부모님하고 지금도 같이 살고 있고 그때도 당연하게 부모님 집에서 살고 있었으니까 아빠인가 엄마인가 이러면서 했는데 아까 헬스장에서 만났던 그 목소리가 저기요 이러면서 방문 뒤에서 이렇게 그러는 거예요. 와, 따라왔구나. 저기요 똑똑똑 저기요 똑똑똑 이러는 거예요. 계속 미치겠는 거예요. 막 그래가지고 잠도 안 오고 그렇게 한 다음에 제가 그냥 걔네 가게를 찾아갔어요. 신기가 일하는 가게를. 네. 근데 제가 들어오자마자 얘가 그냥 저를 계속 째려보고 있는 거예요. 한 다음에 아이스 아메리카노 하나 줘. 그냥 그랬어요. 네. 근데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카드 결제하더니 저한테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주더니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오. 제가 그 커피를 딱 자리에다 놓고 너 잠깐만 나오라고. 나랑 담배 하나만 피자. 그랬더니 아무 말도 안 하더니 끄떡끄떡 거리고 그냥 나오는 거예요. 너 걔 뭐냐고. 누가 자꾸 따라다닌다 귀신이. 너 그거 뭐냐고. 너 뭐 보낸 거냐고. 그랬더니 내가 얘기했잖아 저주한다고. 이러는 거예요. 걔가 어제는 문을 못 들어왔지 이러는 거예요. 오늘은 문을 들어올 거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가지고 야 나 괴롭히는 건 상관없고 계속 해봐라. 계속 해보라고. 제가 열받아가지고 너 계속 해보라고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너한테 하면 안 되겠다 이러는 거예요 저한테. 네 여자친구가 귀신을 그렇게 무서워하지 이러는 거예요. 그때부터 막 욕이 여기까지 나오는데 괴롭힌다는 그 말 한마디에 이제 이성을 조금 잡고 야 내가 미안하니까 여자친구한테는 하지 말고 너 대체 원하는 게 뭐여서 나한테 자꾸 이러는 거냐고 그랬어요. 그런데 나는 그냥 네가 되고 싶고 아니다 나 여자 소개 좀 해줘 이러는 거예요. 여자? 갑자기 왜? 이랬는데 그냥 나도 이제 너 신경 안 쓰고 여자도 좀 사귀고 그러고 싶다 이러는 거예요. 나 여자 여태까지 만난 애가 없으니까 네가 여자 많으니까 여자 소개 좀 해줘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깔끔하게 없던 일로 해줄게 이러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가지고 내가 여자 소개 해줄게 해줄 테니까 내 집에 있는 귀신도 물론 내 여자친구도 건드리지 마라. 그랬더니 알겠다 오늘부터 귀신 나오면은 내가 너한테 미안하다고 절을 몇백 번이고 하겠다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날 바로 제가 여자를 구했어요. 수업은 하랴 막 여자는 구하랴 야 누구 여자 되냐? 누구 여자 돼? 이러면서 계속 수업하고 머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여자친구 연락 오지 어떻게 됐어? 하면서 무슨 일이야? 하면서 연락도 제대로 왜 안 받아? 이러면서 계속 그러고 앉았고 머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그러다가 여자애를 한 명 알아냈어요. 그때는 그냥 잘생겼고 애가 귀엽게 생겼고 키도 쪼만해가지고 목소리도 얇고 귀엽다 신기 있다고는 얘기 안 했고 당연히 그렇게 한 상태에서 그 여자 지인하고 소개를 해준 다음에 카톡방을 연결시켜준 다음에 이제 야 둘이 잘해봐 히히 하고 아무렇지 않은 척 한 다음에 신기한테 긴 장문의 메시지를 보냈어요. 나 진짜 네가 요새 왜 이러는지도 모르겠고 나 진짜 더러워서 너 이제 안 만날 거니까 그 여자애 소개시켜줬고 잘해보라고 제발 나한테 그리고 연락하지 말고 나랑 엮이지 말자고 한 다음에 연락을 끊은 다음에 뭔 일이 날지 모르니까 일주일 있다가 그 여자애한테 연락을 해봤어요. 예. 소개시켜준 여자한테 했는데 전화가 먼저 오더라고요. 신기하게 연락을 제가 먼저 하려고 그랬는데 전화가 먼저 와가지고 일주일 있다가 야 수그라야 이러는 거예요. 네. 왜? 이러는데 막 열이 약간 받은 목소리더라고요. 얘 네 친한 친구 맞지? 그러는 거예요. 근데 왜 네 이름으로 소개를 하냐?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랬냐면은 그 여자애한테 안녕하세요 저는 수그라고 트레이너 생활을 하고 있고요 하면서 막 얘기를 했대요. 제 스펙을 그냥 그대로 얘기를 한 거예요. 말이 안 나와가지고 머리 아프다 한 다음에 그냥 신기를 찾아갔어요. 너 얘 마음에 안 드냐고. 다른 애 줄까? 이랬는데 나 그냥 여자가 마음에 드는 게 아닌 것 같아 이러는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나는 여자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너를 좋아하는 것 같아 이러는 거예요 저한테. 나 그냥 너를 좋아하는 것 같아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여자 만날 때마다 질투나 된다고. 그렇게 돼가지고 진짜 너무 열받아서 제가 주종목이 주짓수예요. 빌라 벽에다가 업어치기를 날렸어요. 내리 꽂았어요 그냥. 그런 다음에 신기를 아예 차단을 하고 저도 패닉이 너무 많이 온 거예요. 여태까지 있었던 일이며 친구랑 이런 일이 있었던 일이며 해가지고 그냥 트레이너를 관뒀어요. 그런 다음에 잠깐 그만두다가 이제 공장 생활을 계속 했는데 다녔었던 공장 생활을 다시 하다가 이제 운동에는 또 여한을 못 버리겠더라고요. 그러면 네네. 돌빈님한테도 막 얘기하면서 제가 막 헬스장 다닌다고 가끔 얘기했었잖아요. 네. 그러다가 막 이렇게 하다가 최근에 한 몇 달 전에 다시 트레이너로 다시 여운이 남아서 요새 일을 다시 시작하고 있는데 또 코로나 때문에 안 되고 있고 지금 아이고.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다시는 이런 사랑, 이런 인연 안 만드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좋은 분 만나실 거고 또 좋은 여자도 만나실 네. 거고 지금 만나시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잘 만나실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네 감사합니다 조빈님.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절대 이런 얘기는 안 나왔었으면 좋겠다라고 했던 내용들이 다 나왔네요. 결국에는 귀신도 무서운 거지만 사람도 무서운 거고, 지금 수구라님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던 것도 결국엔 사랑하는 여자 때문에 그렇게 하셨던 거고, 결국에는 뭐 난 여자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널 좋아하는 것 같아. 아무튼 진짜 웬만한 막장 드라마보다도 막장이었던 수구라님과 그리고 신기 그 친구분이 왜 손절하게 되었는지 그 이유 확실하게 잘 알았습니다. 들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